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누전이 흘러가는 이 상 쪽 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A상에는 실제 얼마가 흘러가요? 부하전류 플러스 고장전류에서 18A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클램프를 여기 한 가닥만 걸면은 18A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B하고 C는 그대로죠. 10A가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A, B, C 세 개를 동시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 흐르는 18에다가 그러니까 15 더하기 3이죠. 18에다가 BC를 더한 10A를 차감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8A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상을 다 더하면 8A가 되고 중성선에는 불평형 전류가 흘러가고 보호도체에는 3A라는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 즉 고장전류가 흘러가는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이게 누설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상만 재면 18A가 나와요. B, C를 같이 재면 10A가 됩니다. 자, 근데 A, B, C를 재면 아까 8A가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8A는 불평형 전류 5A와 누설전류 3A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A, B, C, N 4개를 다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A, B, C를 걸어주게 되면 8A가 돼서 이렇게 부하로 전류가 들어가지죠. 그래서 A, B, C를 걸어주면 8A 불평형 전류 플러스 누설 전류가 나온다. 하지만 중성선에는 뭐만 돌아가요? 불평형 전류만 기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닥을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8에서 5를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개를 다 걸어주게 되면 3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3A는요. 자, 우리 18A라는 부하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3이 빠지고 15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18이 들어갔다가 15가 들어가므로 2가닥을 재면은 3A라는 차전류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요. 물론 보호도체를 재도 3A고요. 이 3A라는 고장전류는 여기요, 예전에 말했던 3종 접지를 통해 공통 접지발에 가서 2종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폐회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장점에서 접지 단자대를 거쳐 변압기를 통해 고장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누설전류 또는 지락전류는 어디로 모여요? 바로 개통접지당하는 변압기 2종 접지선, 중성선 접지선에 모두 몰려지는 관계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설비에서 발생되는 모든 누설 전류가 변압기 2종 접지선에 몰려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몰리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기안전공사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활선 상태에서 여기 전류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최대 부하 전류의 2000분의 1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 요거는 법적 근거를 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최대 전류가 2000A다. 그러면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 2종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는 1A 미만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안전공사 지적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좀 예전 얘기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개요에서 설명드렸지만 누설 전류 성분에는요. 실누전도 있겠지만 용량성 누설 전류도 있고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용량성 누설 전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성 순환 전류, 이게 제일 문제예요. 유도성 순환 전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류를 재게 되면 여기는 1A부터 수십 A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류를 재는 게 더 이상 기술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가시면 무조건 전류가 암페어급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2000분의 1 이상에 대한 전류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배했던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00분의 1은 저항성 누설 전류에 대한 성분이지 다른 성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부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부하 전류를 재고 불평형 누설전을 잰다고 하는데 실제 계통의 전류가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험을 해줘야지만 여지까지 배웠던 내용을 내가 스스로 완벽히 이해하고 현장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이론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불안에 사용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이제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이거라고 하게 되면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히 알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하기 위한 부하를 갖다 꼈습니다. 좀 작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A, B, C의 단상 부하에다가 전부 다 150W의 R 부하를 갖다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칭, 평형, 삼상 벡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50W 부하라는 거는, 자, 우선 기본적으로 P는 VI죠. R만의 부하다 보니까 역률이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단상 부하는 P는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제가 R만의 부하를 가지고 실험한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1로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는 V분의 P가 되겠죠. 해서 220V 분의 150W,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0.68A가 만들어집니다. 해서 A상의 0.68A가 A, B, C의 각각의 0.68A가 들어가지고요. 자, 이와 같이 부하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클램프를 이용해 재면 얼마? 0.68, 0.68, 0.68. B, C 같이 재면 0.68. 그리고 A, B, C 다 재면 얼마요? 0A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U2라도 0A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론치는 이런데 제가 부하를 갖다 끼다 보니까 이 저항 자체 오차율이 있어요. 한 10% 오차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한 0.65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mA 정도 오차 나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전원 품질 측정 장비를 통해 삼상 평형 부하 전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피더에 있는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계통은 델타 Y 결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계통은 TN-SCTN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자, 별도로 해 부하에 접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전력 품질 분석기에 자, 전류 클램프 센서가 첫 번째는 A상, 두 번째는 B상, 세 번째는 C상에 접속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연결된 A, B, C에는 다시 말해 A, B, C에는 RLC 부하 플러스 고조파 부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 실험을 할 때는요, RLC 부하 또는 고조파 부하를 인가해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자, 우선 저희가 실험의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론에서 학습하신 것과 같이 R만의 부하를 통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상에 150W 부하를 인가해 부하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요, B, C의 합성된 전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값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전압 벡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전류가 너무 작으니까요, 전류의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F2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류 벡터도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A, B, C상 부하에는 전부 다 0.65A 정도가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R만의 부하다 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선은 전압, 그 다음에 점선은 전류가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클램프 센서 네 번째는요, B상과 C상의 합성 전류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벡터에 의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현재 이 벡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상 전류와 B상 전류와
B, C를 합성한 전류가 크기는 같고 대칭 관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클램프 센서를 A, B, C 세 개를 합성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칭 평형 3상 조건에서는 세 개의 합성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0A라고 그랬죠. 물론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또한 역시 세 전류의 합이 되기 때문에 0A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램프 센서는 중성선에 물려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클램프 센서는 ABC 뉴트라. 자, ABC 뉴트라 네 가닥을 모두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보호도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클램프 전부 다 얼마가 나오겠어요? 전부 다 0A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측값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벡터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클램프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론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 두 번째로 불평형 부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상에 250W 부하를 걸고 BC에는 그대로 150W 부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들을 보니까 A상에 1.13A가 흘러가지고요. 그러니까 220V분의 250W 하니까 1.13 나오겠죠? 물론 소자에 대한 오차값을 고려하게 되면 이 전류보다 좀 작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와 C 전류는 그대로 150W 부하 0.68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램프로 측정을 A를 재면 1.13, 0.68, 0.68. BC를 같이 재면 0.68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세 가닥을 동시에 클램프에 걸어주게 되면 1.13과 0.68을 뺀 0.45가 만들어져요. 이런 0.45는 그대로 중성선의 귀로에 흘러가지겠죠. 다시 말해 불평형 전류가 0.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걸어도 0.45, N을 걸어도 0.45, 네 가닥을 다 걸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또한 역시 실습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평형 부하 전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상에다가 250W 부하를 걸어줄게요. 100W와 150W. 그리고 B상과 C상에다가는 각각 150W 부하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류 클램프 센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A, B, C에 걸어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B, C에 합성된 전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측값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들을 보니까 A상의 전류가 1.073A가 나오고 B상과 C상은 0.65A로 동일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BC를 더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0.65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상 전류와 BC 합성 전류가 불평형이 되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첫 번째 클램프는 A, B, C 세 개의 합성된 전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A, B, C를 모두 더하게 되면 우리가 불평형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불평형 전류는 중성선을 통해 전원측으로 귀로에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류 클램프 센서를 요렇게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류 방향에 맞춰서 걸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A, B, C를 걸어준 불평형 전류와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클램프 센서를 반대로 걸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에서 배우신 것과 같이 첫 번째 클램프 센서와 두 번째 클램프 센서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계측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램프 센서는 A, B, C, N 네 가닥을 걸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전류의 합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0A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보호도체. 자, 현재 우리 계통에 누전이 없기 때문에 보호도체는 그 어떤 전류도 흐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계측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측정된 내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클램프에는 우리가 A, B, C 합성 전류가 나왔죠. 다시 말해 불평형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불평형 전류가 전부 다 중성선을 통해 귀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클램프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클램프 센서와 두 번째 클램프 센서 전류 크기가 똑같으면서 위상차가 180도가 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같은 전류 성분이 반대로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론에 설명했던 것처럼 A, B, C에 합성된 부하 전류가 중성선을 통해 반대로 전원축을 기로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클램프 센서와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우리가 이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역시 0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평형 부하와 누설 전류가 포함됐을 때 흐르는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누설 전류 값을 약 0.3A를 조성할 건데요. 근데 실제 장비에선 10% 오차 해서 0.27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 0.27 정도 나갈 것 같고, 그럼 이제 A상에는 뭐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부하 전류 1.13과 그리고 고장 전류 0.3A가 흘러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원 그 A상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 전류 1.13, 그 다음에 고장 전류 0.3 해서 1.43A가 흘러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똑같은 데이터 값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 C를 더하면 0.68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램프로 A 재면 얼마? 1.43. B하고 C. 자, 요거 제가 표기를 안 했네요.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B를 재도 0.68, C를 재도 0.68, B, C를 같이 재게 되면 0.6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B, C 세 개를 다 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개를 다 재게 되면 중성선에 흐르는 불평형 전류 0.45와 그리고 고장 전류 0.3이 더해져서 0.75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A, B, C 다 재면은 0.75 정도가 만들어져요. 실제는 뭐 한 0.7 정도 나오겠죠. 0.7 정도. 그리고요, 중성선에 0.45가 돌아가기 때문에 A, B, C, N 네 가닥을 다 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가닥을 다 재게 되면 0.75에서 0.45를 뺀 0.3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영상 보실 때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는 0.75와 0.65하고 뭐 0.4 이 숫자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자료집을 보시면서 실습 영상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자, 그러면 불평형이 조성된 상태에서 A상의 누설 전류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부하 조건은 우리가 불평형 전류 실험과 마찬가지로 A상에는 250W, B상과 C상에는 150W 부하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누설 전류 이벤트를 넣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클램프 센서는 1, 2, 3 차례대로 A, B, C에 걸어주고요.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계속 실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 C에 합성된 전류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 벡터들을 보게 되면 현재 A상에는 우리가 현재 250W 부하를 걸었죠. 그래서 약 1A 정도가 흘러가게 되는데, 자, 1A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 이곳에 누설 전류가 포함되다 보니까 1.35A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상과 C상은 그대로 150W 부하가 들어갔기 때문에 0.65A 그대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센서 4번 같은 경우에는 B와 C상의 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0.6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실험했던 순서 계속 마찬가지로요. 첫 번째 클램프 센서에는 A, B, C 세 선의 합성된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클램프 센서에는 불평형 전류 플러스 누설 전류가 측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램프 센서는 불평형 전류를, 세 번째 클램프 센서는 누설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A, B, C, N 네 가닥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램프 센서는 보호도체에다가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서 배우신 것과 같이 A, B, C, N 3상 4선식에서 네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 누설 전류가 측정된다라고 했죠? 물론 우리가 보호도체에 흘러간 누설 전류와 A, B, C, 뉴트라 네 가닥을 걸어준 전류는 같은 값이 계측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 분석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첫 번째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B, C를 모두 걸었죠? A, B, C를 모두 걸게 되면 불평형 전류 플러스 누설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해서 그때 전류는 0.7A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램프 센서는 중성선에 흐르는 불평형 전류를 걸어놨습니다. 해서 0.4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램프 센서는 우리가 A, B, C, N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 B, C에서 만들어진, 다시 말해 불평형 전류 플러스 누설 전류에다가 이 클램프 센서 2번 불평형 전류가 차감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클램프 A, B, C, N 네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 누설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클램프 4번에서 측정되는 보호도체에서 흘러가는 누설 전류량과 A, B, C, N 네 가닥을 걸어준 전류는 같은 성분이 측정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누설 전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설 전류에 대한 문제점을 좀 깊이 있게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누설 전류에 대한 대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연 저항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압 설비의 절연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